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선택은 누구에게나 큰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가 괜찮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입소한 후 이런 곳일 줄 몰랐다 며 후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자의 약 30%가 입소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유로운 생활, 비용, 직원들의 태도, 인간관계 등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팸플릿이나 견학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 친구 어머님이 한 요양원에서 경험하신 일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의 제 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들어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그렇게 묻기에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외롭구나. 순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겠지요. 그리고 몇 초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요양원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마치 대화를 피하려는 듯 급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분명 이곳에서는 식사가 제공되고 직원들이 상주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곳에는 많은 입소자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해도 테이블 위에는 정막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같은 요양원에 계신 90대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각오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안전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면 생활이 안정될 거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상과는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경험을 숨김없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넓은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이 흐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면 며칠이고 방치될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때는 편안했던 고요함이 이제는 숨막히는 외로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딸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곳에서의 생활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하는 것도 큰일이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졌으며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걱정한 자녀들은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아?
불편한 건 없어? 그럴 때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가까이 살던 친구가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밥도 차려주니까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금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시설의 안내 책자를 신청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여 언제든지 대응 가능. 매일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됨. 깨끗한 개인 방에서 쾌적한 생활 가능.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즐겁게 교류할 수 있음.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여기라면 안심이네 라고 동의했고 저 역시 이게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직접 시설을 둘러보았을 때도 직원들은 친절했고 분위기는 밝고 청결했습니다. 식당에는 세련된 테이블이 정돈되어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아늑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기라면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며 저는 이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4시간 상주한다고 했지만 밤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어 급한 일이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제공된다는 식사도 기대와 달랐습니다. 영양 균형은 맞춰져 있었지만 메뉴가 단조로워 내가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것은 기대했던 교류의 공간이었습니다. 분명 입소자들끼리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많았지만 이미 형성된 그룹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치매가 진행된 분들도 많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그렇게 느끼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마주한 문제들 1. 경제적 부담. 입소비와 월 이용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다과회 및 행사 참가비 오른쪽 화살표 계절별 행사나 레크리에이션은 매력적이었지만 참가할 때마다 비용이 들었습니다. 미용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머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내 서비스는 일반 미용실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개별 케어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기본적인 돌봄은 포함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가장 난감했던 점은 건강 상태가 변할 때마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소 당시에는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다리가 약해져 이동 보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자 별표, 보행 지원 서비스, 별표가 추가되었고 월 이용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별표, 입소 당시 예상했던 비용보다 20에서 30%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별표 고합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선택할 때 추가 비용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상의 자유 제한. 집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일정과 규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18시로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식당에서 먹어야 합니다. 늦으면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라며 주의를 받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외출 시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녁 7시까지는 반드시 복귀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방을 자유롭게 꾸밀 수도 없었습니다. 벽에 못을 박지 마세요. 큰 가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구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포기해야 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3. 인간관계의 어려움. 요양원에 가면 동년배 친구들이 생길 거야. 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입소자들끼리 친목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새로 들어온 저는 쉽게 그 안에 녹아들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대부분 고정된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저는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분들도 많아 원활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는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90대의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수다 떠는 게 일상이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교류가 없어졌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이 오히려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4. 직원들의 대응 차이. 시설 견학을 할 때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소해보니 직원들의 대응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쁜 탓에 형식적인 응대를 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름을 부를 뿐 그 외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직원도 있었지만 항상 그런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밤에는 인력 부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별표 24시간 체제, 별표라고 들어서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수가 한정적이어서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돌봄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부드럽게 돌봐주었지만 어떤 직원은 거칠게 대했습니다. 이 직원이 담당이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입소 전에는 마음이 담긴 케어라는 문구를 보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인간이기에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입소자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아쉬움이 커져갔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라며 저를 이곳에 모셨지만 그 후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바빠서, 일이 많아서 라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화도 짧아졌고 잘 지내요? 불편한 건 없어요?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시설 내에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입소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노래 시간입니다. 라고 안내를 받아도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가족과 산책하는 사람들,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그런 일상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사회에서 단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이나 삶의 보람은 단순히 이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선택 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입소 전에 더 깊이 고민했다면 이 후회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신의 미래, 소중한 사람의 선택.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기. 요양원 입소를 고려할 때 세부적인 규칙과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이 자유로운가? 오른쪽 화살표 시설에 따라 외출 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거나 귀가 시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는가? 오른쪽 화살표 야간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회 시간 제한은 오른쪽 화살표 가족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지 사전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가? 오른쪽 화살표 오랫동안 사용한 가구를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생활의 편안함과 직결됩니다.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오른쪽 화살표 입소비와 5월 이용료 외에도 돌봄 서비스나 행사 참가비 등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 후 이런 줄 몰랐어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시설 담당자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납득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양원 외의 선택지도 고려하기. 요양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지 중 하나지만 모든 노인에게 최적의 환경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타운,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오른쪽 화살표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돌봄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택 요양 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익숙한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활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거주 또는 동거, 오른쪽 화살표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가치관,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노후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선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의 삶의 질과 행복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요양원이 최고의 선택일까요? 재택 요양, 실버타운, 가족과의 근접 거주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